e스포츠 소식입니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2016 6일 펼쳐진 1경기에서는 아프리카 프릭스와 롱주 게이밍이 맞붙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 동점 상황. 양팀 모두 자신의 주력 챔피언을 꺼내들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난전 끝에 기습바론 사냥에 성공한 아프리카 프릭스가 2대1 승리를 거두며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SKT T1과 KT 로스터가 맞붙은 2경기. 1세트에서 팽팽한 경기 끝에 KT 로스터가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어진 2세트. 에코를 선택한 썬데이 김찬호 선수가 적재적소의 스킬을 활용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7일에는 락스타이거즈와 삼성이 각각 1승을 추가했는데요. 잠시 후 5시에는 아프리카 프릭스와 CJ 엔토스, SKT T1과 스베르 소닉붐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2016 정규 시즌. 마지막 남은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기는 시간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게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속사정까지 훤히 깨고 있는 분들이죠. 두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2016 정규리그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락스타이거즈가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었고요. KT 로스터가 2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 3, 4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SK텔레콤 T1과 진에어 그린위즈가 3, 4위를 당연히 지금 포스트 시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3, 4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반 게임 차이인데요. 그렇죠. SK텔레콤이 오늘 좀 있을 때 경기에 승리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그 다음날 열린 진에어 그린위즈와 롱주 게임의 경기를 마지막까지 봐야지만 3, 4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마지막 한 자리 최종적으로 그 한 자리를 차지할 팀은 삼성과 아프리카 프릭스 두 팀으로 좁혀졌는데요. 경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삼성은 10승 8패를 이제 끝냈고요. 그 한 경기를 남겨놓은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경우 9승 8패로 한 경기를 앞두고 있죠. 잠시 후에 이제 CJ 엔토스하고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만약에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할 경우에는 득실차에 의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극적으로 또 그 합류를 하게 되지만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승패에서 앞선 삼성이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더욱더 큰 재미를 선사해주는 롤챔스. 현재 2016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 현장에서 이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OGN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지는 G리포트에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프링 챔피언십부터 검은 사막 유저 간담회까지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We're all here for one thing. Battle for the title of world champion. Let the games begin. 2016년 새로운 대회 방식으로 올해 첫 번째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글로벌 서킷 2016 스프링 챔피언십이 시작됐다. The Heroes Spring Championship is our first global championship in 2016 for Heroes of the Storm, where we have the top 12 teams from around the world representing 8 different regions coming together to compete to see who is the best Heroes of the Storm team. 올해부터는 스프링, 서머로 나뉜 시즌제를 도입해 최종 관문인 블리즈컨까지 최대 3회의 월드 챔피언십이 펼쳐질 예정인데 그 첫 번째 시즌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돼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We have so many passionate esports fans in Korea, so it made sense for us to bring our first World Championship here, where not only the best teams, but also where the most passion for esports is. 총 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에 상륙한 각 대륙 최고의 12개 팀! 블리자드의 수장 마이크 모하임의 트로피 공개와 함께 시작된 3일간의 대장전! 그 치열한 현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먼저 4강에 오를 팀을 선발하기 위해 펼쳐진 12개 팀의 열띤 경쟁! 지난해 블리즈컨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클라우드9과 팀 디그니타스 모두 중국팀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긴 반면 한국의 MVP 블랙과 TNL 그리고 중국의 에드워드 게이밍과 이스타 게이밍이 각각 4강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대회의 마지막 날 팬들은 물론 해외 중계진의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들을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바로 블리자드가 17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IP 오버워치의 트레이서로 변신한 스파이럴 캐치. 오버워치 게임 하면서 트레이서 어떻게 만들지 연구 많이 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나는 부분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자꾸 LED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신경 써서 이쪽에도 뒤에도 LED 넣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히어로즈의 스프링 챔피언십 현장에 웬 오버워치? We were very, very excited that we were able to reveal the Tracer ability video so you could see how not only Tracer plays in Heroes of the Storm, but also the new skins for Tracer and the new mount. So that was really well received here, and we were so glad we could introduce that at this event. 이동 중 공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시간을 넘나드는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트레이서. 기존 영웅 중 가장 뛰어난 기동성을 앞세워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전략적 플레이가 기대되는데 4월에 있을 업데이트를 통해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 트레이서를 먼저 만날 수 있게 됐다. 장래의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 또 다른 인물의 등장으로 후끈 달아오른 현장. 마이크 모하임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경기장을 찾아 국내외 언론들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 한국 팀이 우선 좀 이겨야죠. 근데 중국 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박원순 시장의 응원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TNL과 중국 에드워드 게이밍의 4강 경기. 크레이지 무빙 선수의 그레이메인을 중심으로 한타 구도를 만든 TNL은 초반 열세를 극복하며 1세트를 따냈지만 결국 마지막 세트에서 역전을 당해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다. 반면 MVP 블랙은 이스타 게이밍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둬 결승에 진출. 한국과 중국의 자존심 대결을 예고했는데 그냥 결승전 남아서 좀 아직은 부담스러워요. TNL 분까지 다 해서 우승할게요. 그 마지막을 장식할 결승전을 앞두고 팬들의 응원은 더욱 고조했는데 이때 눈에 띄는 미모의 여성 응원단. 우리 MVP 블랙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고 저는 전력을 다해서 응원할 생각입니다. 저희 친구 오빠가 MVP 블랙의 교차 선수거든요. MVP 블랙 교차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가족과 친구들. 이번에 큰 행사인데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큰 행사 오고 이기는 것도 좀 좋고 좀 재밌어요, 게임도. 명예뿐만 아니고 한국이 e스포츠에서 강국이라는 거 전 세계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MVP 블랙 화이팅! 가족의 응원 덕분인가 중국을 겨냥한 교차 선수의 밴픽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1세트 승리의 주역이 됐는데 이스타랑 ED 상대로 걱정 많이 했었는데 잘 풀려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경기할 때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와가지고 그게 부활했었는데 잘 풀린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또 기세를 몰아 2세트 역시 초반부터 앞서 나간 MVP 블랙. 특히 사인 선수의 누더기는 갈고리를 던지기만 하면 상대가 끌려오는 괴물 같은 플레이로 바텀 성체를 완벽하게 압박해 탄성을 자아내는데 원래 저희가 누더기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모랄레스를 부르길래 제가 누더기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오늘따라 좀 촉이 좋더라고요. 시야에선 안 보이는데 왠지 이쯤에 있을 것 같고 해서 날리면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게임 내용이 좀 잘 풀려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요. 사인 선수의 플레이로 상승세를 이어간 MVP 블랙은 이어진 3세트까지 승리로 장식하며 최종 스코어 3대0. 전 경기 우승이라는 명예와 함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2016 스프링 챔피언십 트로피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MVP 블랙 좋아하시고 히어로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MVP 선수들이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세계 최고라는 게 타이틀이 정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조금씩 이 히어로즈가 발전돼서 나중에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앞으로도 히어로즈 슈퍼리그, 히어로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킷 시스템 도입과 함께 더욱 강력해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첫 번째 글로벌 대회가 개최된 한국에서 5,000명의 관객이 운집하며 그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는데 앞으로 남은 서머 챔피언십과 블리즈컨까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e스포츠 대표 게임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북미 유럽 이용자 100만 명 돌파 블레이드 앤 소울. 스팀 MMORPG 차트 1위 테라. 중국에서 월 매출 50억 원 달성. 열혈강호 온라인.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섭렵한 국산 MMORPG. 테라의 경우
북미에서의 성공이 국내에서 순위 역주행을 하는 계기가 되는 등 해외에서의 성공이 국내 제도약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 잠시 주춤했던 검은 사막 역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의 기록적인 흥행을 토대로 흥행 재점화를 노리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2일 유저 간담회를 개최하며 유저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검은 사막. 검은 사막이 지금까지 2014년 12월 오픈한 이후로 꾸준히 많은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이제 2016년 향후에 어떤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유저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유저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해외에서 거둔 상승세를 국내에서도 이어간다는 거. 새로운 각성 캐릭 소개해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거든요. 무사 캐릭 각성이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그거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건 좀 기대하고 있어요. 패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 점도 있고요. 유저들이 가장 기대하는 각성 캐릭터의 컨셉 공개를 시작으로 기존의 대륙보다 2배 이상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해양 콘텐츠 대양도 공개됐는데 특히 대양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항해술 시스템, 전투선, 무역선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대거 추가될 예정. 저희가 2016년에 업데이트할 지역으로는 엘프의 땅이라고 주제를 붙였는데요. 카마실비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카마실비아 지역에서는 다크 엘프도 이제 같이 추가가 되고 검은 사막의 13번째 캐릭터 다크 엘프는 엘프 종족 특유의 민첩한 몸놀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밖에도 신규 지역 드리건, 스베자 시스템 등 검은 사막의 향후 업데이트 방향이 모두 공개되며 유저들의 기대감은 무한 상승! 그런데 새로운 내용들이 발표될 때마다 부랴부랴 사진 찍기에 바쁜 유저들? 제가 길드장으로 있어서 길드원들에게 실시간으로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찍고 있었습니다. 밴드 채팅장으로 전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다크엘프가 신규 캐릭터로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다들 지금 좀 좋아하고 있어요. 현장에는 추첨을 통해 초청된 유저들만 방문했기에 참석한 유저들이 SNS를 통해 길드원들에게 업데이트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준 것.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본인은 물론 실시간으로 날아오는 길드원들의 궁금증까지 포함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합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시던지. 그런 건의사항들은 계속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다음 통해서 들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궁금한 거를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이런 거를 좀 잘 들어주셨어요. 매우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유저들과의 진솔한 만남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한 뜻깊었던 시간. 유저분들이 굉장히 검은 사막을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나 온라인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같이 이제 유저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의 목소리를 방관하지 않고 그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며 미래에 대한 올바른 청사진을 그린다면 국내와 글로벌 모두에서 승승장구하는 검은 사막이 될 것이다. 네, 글로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검은 사막, 유저와의 소통으로 국내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 치명적인 오류가 반복돼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게임도 있습니다. 네, 피파 온라인 3가 트레이드 2.0 시스템 업데이트 오류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남은 선수 카드를 비슷한 어떤 선수들과의 어떤 교환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트레이드 시장이 이전에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그 전에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가 카드들이 너무 많이 풀리는 바람에 이 내부의 시스템 자체가 좀 불안정이니까 경제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확인한 넥슨 같은 경우는 결국 시스템 업데이트 전인 3일 전엔 그 3월 30일 오전 4시 시점으로 그 전체 데이터를 복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롤백이 처음이 아니래갖고 사실 좀 더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1월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 하루 만에 롤백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근데 무려 또 3일치 데이터가 끼어 있는 데다가 3일치 데이터가 없어진 것은 또 물론 그 사이에는 또 주말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네. 유저들의 원성이 상당히 자자했습니다.
유저들의 환영을 받았던 업데이트가 반복된 오류로 한순간에 신뢰마저 잃게 했는데요. 작업 하나라도 신중하게 진행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G랭크에서 4월 둘째 주 게임 순위를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 2부 G테스터에서는 콘의 접근성을 평가해봤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의 게임 순위는 물론 게임계 트렌드까지 살펴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승분남 이현수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러닝 게임들이 유명 IP를 앞세워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친숙한 카카오 프렌즈 IP를 활용해 호평을 받은 프렌즈런부터 인기 러닝 게임 쿠키런의 후속작으로 글로벌 원빌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쿠키런2, 모바일에 최적화된 조작법을 도입한 테일즈러너 리볼트까지 RPG 장르가 주류로 떠오른 국내 게임 시장에서 러닝 게임들이 옛 명성을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순위 판도는 또 어떻게 변했을지 4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4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카트라이더와 블레스의 순위가 각각 2계단씩,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순위가 1계단 상승한 가운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 다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2위는 블레스입니다. 블레스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전쟁 콘텐츠 수도 쟁탈전이 업데이트됐는데요. 수도 쟁탈전은 하이란과 유니온, 각 진영의 수도를 통치할 최고의 길드를 선정하는 것으로 통치 계약으로 영지를 점령한 길드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 쟁탈전이라는 게 핵심 콘텐츠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출시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제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유저들을 게임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 타이밍에 넣는 것이 최적의 콘텐츠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중에 하나로서 사실 서버 통폐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게임 초기부터 서버 통폐합에서 이 수 균형을 맞춰나가는 그 작업이 사전에 있었잖아요, 블레스에서. 아마도 이 콘텐츠를 좀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전 땅 다지기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사이퍼즈의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가운데 스타크래프트와 던전앤파이터, 아이온과 디아블로3의 순위가 각각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3위는 피파 온라인 3입니다. 피파 온라인 3가 15-16 시즌 이적 시장을 반영한 상반기 로스터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요. 최근 리그 성적에 따라 선수 능력치를 적용하고 레시포드, 루카스 리마, 마우콤 등 신규 선수 약 2천여 명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게임들의 특징이 뭔가요? 실명 선수들을 사용한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원하는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현실적이어야 되고 데이터들이 현실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저분들이 깐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게임에서 유저들이 바라는 건 판타지거든요. 환상이에요. 그 실제에 맞게 구현된 선수를 가지고 나는 메시를 가지고 한 게임에 10골 넣고 싶어. 아무리 메시라고 하더라도 한 게임에 10골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또한 굉장히 환상적이어야 돼요. 이 밸런스를 잡기가 스포츠 게임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리얼하게만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판매는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리얼하게만 일단 만들면 거기다가 재미있게까지 만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값이 굉장히 높은 타이틀이기도 해요. 온라인 게임 순위 2위는 서든 어택입니다. 서든 어택의 후속작 서든 어택 2의 첫 번째 대규모 CBT가 4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될 예정인데요. 넥슨은 서든 어택 2의 올여름 정식 출시에 앞서 이번 CBT를 통해 서버 안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과 신규 컨텐츠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든 어택 2가 들어갑니다, 시장에. 서든 어택 유저들이 굉장히 상당수 많이 넘어갈 거고 신규 유저들도 FPS 좋아하는 유저들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잘 남아있게 하려면은 총기 사운드일까요? 아니면 총기 개조일까요? 뭐가 이 유저들을 잡아 끌 수 있겠는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게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든 어택이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다양한 모드, 그리고 그 정말 구현되어 있는 게임들, 그 당시 경쟁 게임들에 구현되어 있던 것보다 타격감에 있어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든 어택 2로 잘 끌고 올 수 있을까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4월 둘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규 컨텐츠의 추가와 새로운 시도로 순위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모바일 게임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4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신작 모바일 RPG 콘과 1000명이 새롭게 차트에 진입하며 여러 게임의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6위는 1000명입니다. 모바일 MMORPG 1000명은 최대 1000명의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대규모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국가전이 특징인데요. 매출 순위 또한 8위를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00명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지역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지역전 하면은 어느 지역을 선택하실래요? 이렇게 너무 밋밋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제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뭐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뭐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그 지역에 소속된 사람들이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전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부분도 인기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잖아요. 프로스포츠에서도 자기 지역 팀을 아주 강렬하게 응원을 한다거나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이제 표현시하는 거를 굉장히 우린 꺼려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해도 돼 이런 거. 지역 감정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라면 왜 안 좋아요? 지역 감정이 괜찮은 상태로 적용되고 있는 괜찮은 정상적인 병들지 않은 사회라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감정이라는 거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로 한 데서 게임에서 게임으로서 놀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4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모두의 마블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순위 분석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작들의 강세에 순위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연 다음 주 순위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 보면서 순분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allez-vous l'appeler ce parfu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동향을 살펴보는 G 뉴스입니다. 오버워치의 두 번째 단편 애니메이션 심장이 공개됐는데요. 오버워치의 전장 중 하나인 런던의 왕의 길을 배경으로 옴닉이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탈론의 냉혹한 암살자 위도우메이커와 그녀를 막으려는 전직 오버워치 요원 트레이서의 대결을 담고 있습니다. 앵그리버드 더 무비 더빙에 방송인 신동엽이 참여한다고 알려져 화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열풍을 일으켰던 앵그리버드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신동엽은 엉뚱하지만 말과 행동이 무척 빠른 분노 유발세 척의 목소리를 맡아 극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모바일 캐주얼 보드게임 디즈니 매지컬 다이스가 사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즐긴 모두의 마블과 미키마우스,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 인기 캐릭터들이 만난 게임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인기 게임과 유명 IP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발자 컨퍼런스인 NDC 2016이 오는 26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다양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작년과 비교해 훨씬 다채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스타크래프트2의 선임 디자이너 데이비드 킴부터 모뉴먼트 밸리, 디스 오브 마인 등 해외 유명 게임 개발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NEC 2016 참관객 접수는 1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둘째 주 G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게임 플러스 2부 G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사가 해커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예, 라이엇 게임즈가 홈페이지랑 LOL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인가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랑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커 프로그램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요. 제재 현황과 명단을 매주 단위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해커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미 지난 3월에만 41,791개의 계정에 대해서 이용, 가입, 영구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앞으로 조사 범위를 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파트너들사와의 협조에 따라서 헬퍼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인터넷 방송 계정에 대해서도 이용 정지를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계정 거래 행위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발사의 노력에 발맞춰 유저들 역시 건전한 의식을 갖춰 하루빨리 공정한 게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G테스터에서는 콘의 접근성을 평가해봤다고 합니다. 지난주 모바일 액션 RPG 콘으로 김성애 개발자를 시험대에 올린 G테스터. 로스트 킹덤과 비교해 선택폭을 넓힌 다양한 캐릭터는 청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게임 마니아 완욱의 취향은 저격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는데 과연 남은 비주얼 평가에서는 허영사의 게임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콘의 배경을 평가해보자.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스테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딩의 시간이죠. 로딩이 정말 빠른데요. 셋, 다섯, 넷, 4초 만에 로딩 7초 정도. 끝났어요. 7초 4초 정도. 만에 로딩이 빠른 7초 정도. 누구의 시간을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초식해가지고 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눈깔이 흩날리고 있는 맵이네요, 여기는. 그렇죠. 눈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저 뒤 다리 뒤로 보이는. 네, 이런 다리 밑에 지금 이 버튼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있고 저 뒤쪽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목줄 잡아보세요. 네. 세부적인 디테일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원거리 카메라를 하면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가깝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경 쪽을 보자면은 아래쪽으로 한번 붙어보시겠어요? 저쪽이야. 이쪽 보시면 이제 쇠사슬 같은 거. 이거는 원거리 카메라로 해서 굳이 아래쪽으로 붙어야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거의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도 또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보통 이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안할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맵을 스침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콘은 좀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요즘 모바일 많은 게임들이 이제 실사 베이스의 리터칭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인게임의 퍼포먼스 쪽보다 제작 기간의 단축이나 이제 편의성 때문에 그런데 사진 하나 그렇듯한 거 갖다 놓고 그걸 이제 리터칭 하는 거예요. 웹툰에서도 요즘 많이 그런 방식 쓰이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전형적인 손맵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배경 쪽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방망이 깎는 노인의 어떤 장인 정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 다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처음부터? 저 맵에 쇠사슬 하나하나 다 연결하고 다 손입니다. 예. 타일 하나 다 붙이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딱 이제 만든다. 그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저희가 이제 맵 쪽에는 제작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게 어떤 제작진의 숙련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배경 쪽은 확실히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는 궁전 컨셉으로 그렇죠. 실내네요. 또 이제 판타지 월드 이제 아무래도 중세 유럽 쪽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을 연상시키는 저런 창틀 쪽에서 내비치는 빛이 햇살. 딱딱 그 무늬에 맞춰서 내려오는 효과. 그렇죠. 이런 거 진짜 신경 쓴 거는 어차피 그러네요, 여기서 그냥 이동해 버리면은 1.5초 정도면 그냥 쓱 보고 지나버리는 데인데 이런 데까지도 이제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우리가 지나가는 이제 루트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저쪽 배경이 되는 루트하고 어떤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일이 저기다 울타리를 치고 펜스를 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보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타일로 한번 저기 그렇죠. 켜져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불이 있잖아요. 예, 불이 있죠. 네, 근데 그림자가. 이제. 그리고 지금 빛 들어오는 방향이 보이시죠? 이게. 빛 들어오는 방향이? 이거를 이제 실시간 광원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버티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로 구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는 빠르게 보고 지나가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예, 실시간 광원까지 이용하기에는 모바일 게임에서 너무 무거워진다. 현실과의 타협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 어두운 배경에서는 그림자 약간 먹히는 그런 그렇죠. 효과들은 좋아요. 하죠. 오, 여기 오, 되게 그 궁전이라고 했는데 좀 규모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여기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해주실래요? 저 뒤에 배경을 보면은 밑에 홀에 복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움직이면은 시야 각이 달라지면서 보이는 각도 달라져요. 이런 거는 되게 작은 거고 멀리 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도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되게 큰 월드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시나리오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내가 이 아주 거대한 모험에 휘말려 들었다는 것을 이제 체감하게 되는 그 정도 이제 시나리오에서 위치인데 이런 공간감에서도 내가 앞으로 모험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넓고 이 악의 규모가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시나리오하고도 맞물리는 어떤 배경의 규모감이라는 거죠.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디아블로. 네, 디아블로 3 보시면 약간 지하 감옥이나 이제 지하 트리스트람 대성당 들어갔을 때 뒤에 배경 보면은 여기가 감옥이었고 여기가 뭔가 있었다 해서 고문 도구들만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세계관과 그 캐릭터에 동화되었다 이런 걸 잘 느낄 수가 있는데 움직이면서 제가 느낀 게 디아블로 느낌 난다. 그렇죠.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어쨌든 배경은 좋은 평가를 저희가 내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RPG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때리는 맛, 타격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RPG 아니고 액션 RPG니까요. 네, 특히 이제 강조하셨어요. 모바일 액션 RPG 콘이기 때문에 그 액션에서의 느껴지는 재미가 얼마나 좋으냐가 뭐 이 게임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요소인데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네. 자신이 있습니다. 강한 자신감 좋습니다. 이런 보통 타이감을 볼 때 이런 중장갑 캐릭터들이 가장 평가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렇지 않나요? 네, 날렵하게 샥샥 베는 것보다는 우직한 느낌의 뭔가 쳤을 때 이런 거. 이펙트나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유저들이 손맛이 죽인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좋습니다. 카일 평가 한번 해보시죠. 둥기의 느낌을 얼마나 잘 살렸는가. 특히나 저는 이 카일 같은 캐릭터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이 스킬을 썼을 때 스킬 한번 모아서 이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통 타격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이펙트와 그리고 그 이펙트 순간에 나오는 사운드가 그렇죠.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아무리 화려해도 소리가 좀 밋밋하면은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있어서도 내가 쳤을 때 그리고 적절한 주민과 그리고 효과를 통해서 이 스킬이 정말 강력한 스킬이구나 혹은 육중한 망치를 지면에 내려쳤을 때 약간 흔들리는 효과 이런 것들이 카메라 쉐이킹 손맛이 좋다. 손맛.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스킬 말고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광폭합니다. 네. 말 그대로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캐릭터의 어떤 스킬 하나가 아니라 캐릭터 모델링까지 바뀌는 그런 이제 아주 강력한 캐릭터가 새로 등장해가고 변신해갖고 이제 강력한 공격을 일정 시간 동안 퍼붓는 그런 크레이지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폭화. 외형부터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엄청 세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긴 거부터. 완전 180도로 바뀌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세레나에서 광폭화 했을 때 외형의 변화가 전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고 착하게 생겼던 이 친구가 이렇게 광폭화를 하면은 빠세! 대단하지요. 지금 이 정도예요. 아니요. 좋아요. 시점 바뀌면서 등 뒤로 가는 것도 괜찮고 네. 다 만족할 부분인데 안 예쁜 거 빼고. 네.
뭐가 안 예쁘다는 거야? 세레나가 변신했을 때 너무 안 예뻐요. 예뻐요. 지금 얘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아까 변신해서 그래서 가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게임을 하다가 광폭화를 써서 그 상태에서 끝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광폭화돼서 변신된 내가 나오거든요. 그럼 약간 싫어요. 변신 상태로 승리 포즈 할 때 그럼, 이제 놀라셨죠? 안 예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왜냐면 광폭화잖아요. 광자 미칠 광자에 사나울 폭자입니다. 미치고 사나운 여자가 나왔는데 그게 예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끝날 때는 다시 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카일은 또 괜찮더라고요. 카일은 황금 갑옷에 막 오라 막 이래서 으아 해서 와 진짜 광폭화해서 정말 세졌구나. 저 상태로 딱 끝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난 타락한 것 같아. 세레나는 갑자기 악마랑 친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엘프에서 다크엘프로 변하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이엘프에서 다크엘프. 다크엘프는 원래 좀 예쁘면 이상하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세레나 광폭화 후에 이제 모습을 만드신 분하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친해요. 네. 그래서 따로 이제 좀 이제 음료수 한 잔 사드리면서 말씀 잘 드릴게요. 좀 반응이 좀 그렇더라.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김에 광폭화도 내가 있는 등급 착용하고 있는 등급에 맞춰서 좀 변화를 시켜주면. 코스튬에 약간의 변화는. 광폭화 했을 때 그 장비 쪽에도 이제 변화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거는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뭘 입고 있던 간에 어쨌든 똑같이 나온. 하일은 무조건 황금 갑옷이고 세레나는 무조건 새까만. 예, 바라는 게 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뭐 다 소중한 유저분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명 손맵 방식으로 배경의 퀄리티를 높이고 이펙트, 사운드, 연출의 삼박자를 고루 갖춰 타격감을 살린 콘의 비주얼. 이젠 유저를 위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접근성을 평가할 차례. 콘의 접근성. 네, 이번에는 콘의 접근성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사님, 접근성 볼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게임 내부적인 접근성보다는 일단 외부적인 접근성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쵸.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지하철 타도 보이고 버스 타도 보이고. 인터넷 들어가면 보이고 영화 보면 보이고. 광고가요? 네. 네. 스타일리시 듀얼 액션 RPG. 상대가 되겠어? You are in. 유명한 배우들만 써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누구 입에서 거기에 필적하는 또 거물도 쓰셨더라고요. 이게 게임성 말고 광고 모델 쪽으로만 집중하는 그런 풍조가 문제라는 거지. 네. 게임성도 신경 쓰고 거기에 더불어서 고급 모델까지 쓴다는 건 도리어 이제 게임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인 씨 따라하고 오신 거예요? 회아인 머리 아니에요. 유아인 씨가 기대도 좋아.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니 아픈 게 아니라 편찮으신가 봐요. 똑같아요. 생각도 비슷해. 턱선도 그렇고.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스타일리시 모바일 액션 RPG 콘 나이트 오브 나이트. 예? 똑같죠? 나이트 오브 나이트 콘 나이트 오브 나이트. 유아인 씨한테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경찰법 직무집행법 경직법에는 이제 직결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직결 총살을 하실 건가요? 거의 그럴 느낌이었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허영사님은 뭘 제일 접근성에서 중요하게 보세요? 그것도 제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포리스에서 테스트 올려면 이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수사의 기본은 착실한 사전 조사. 육하 원칙을 의거해서 딱 이래 딱 해야 이제 바로 이제 기소. 네? 바로 징역 딱 때리고 다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조사한 거 좀 들어봅시다. 네, 작년 4월에 네이븐이 나왔을 때 평가하십니까? 이제 악의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난다는 그런 상투적이고 진부한 얘기거든요. 그때 입사 전이셨죠? 그죠. 입사 전이었어요. 네, 입사 전이었습니다. 4월에 딱 그렇게 말을 그렇죠. 하셨어요. 내 맘을 들어가실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제가 이제 요걸 딱 하면서 처음에 딱 튜토리얼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설명 딱 해주는데 악마 크로노스가 빛과 어둠의 싸움. 다 봤다. 크로노스가 고대인이 지배하는 세상에 불만을 품고서 인간들과 교합해서 고대인을 몰아내고 이제 크로노스만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고대인이 크로노스를 이제 봉인을 시키고 같이 죽었어요. 고대인은 사라지고 크로노스도 봉인되고 왜 크로노스 또 이제 부활해갖고 인간들이 사악해지고 그렇죠. 얼마나 참신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류 성우들을 다 녹음을 시켜갖고 풀보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전문 작가까지 썼어요, 우리가. 아, 그러면 목소리 한번, 성우분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뭐 밀지요? 스토리. 제 게임에서 보면 스토리라는 이 메뉴랄까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성우 목소리가 나오면서 스토리들을 볼 수 있게 따로 기능으로 하나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히 스토리를 잘 안 보잖아요. 스킵꾼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스토리를 보면 또 보상도 주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스토리로 유인하는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었다? 이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모험 모드는 일단 기본적인 모바일 액션 RPG 스토리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대로 진부함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풀보이스 성우라든가 어떤 이제 아이템과 연계한 시스템과 맞물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차별화를 갖기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직접 플레이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계정에 들어가서 이건 스킵을 하고요. 좀 보지 좀 끝까지 좀. 데스의 배우 유아인을 내세워 유저와의 친밀도를 높인 콘. 하지만 초호화 캐스팅만이 아닌 차별화를 내세운 콘텐츠로 게임성을 강조한 김성회. 과연 그의 말처럼 차별성 있는 콘텐츠로 무장했을지 다음 주 콘의 최종 평가 놓치지 마세요. 섬세하게 표현한 게임의 배경은 호평을 받은 반면 세레나의 광폭한 모습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과연 다음 주 최종 평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한편 최근 모바일 게임 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모바일 게임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용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됐을 당시 그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대답이 34.3%가 나왔어요.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네.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 게임사들이 이용 약관 서비스의 종료 30일 전에 웹페이지를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은 웹페이지를 들어가기보다는 모바일에서 모든 걸 콘텐츠를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좀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이에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 그리고 SNS, 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무제한 아이템의 경우에는 최대 이용 기간을 정해갖고 환급 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또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역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서비스를 둘러싼 특허권 전쟁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G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게임 서비스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NHN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친구 API의 특허 침해를 알리는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친구 API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 기반의 게임 그룹 내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인데요. 이는 SNS 기반 게임 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대부분의 게임이 활용하고 있어 국내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친구 리스트 전송과 랭킹 제공 등 사업 모델 자체를 특허로 인정받아 기술에 상관없이 이러한 사업 모델을 구현해 서비스 중이라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향후 카카오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NHN 엔터테인먼트는 라인과 페이스북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특허권 분쟁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게임 업계에도 특허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 때문입니다. 사실 IT 업계에서 특허 분쟁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애플과 삼성,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이 대표적이죠. 전 세계 게임 산업의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게임 업계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레몬이 자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유료 아이템의 구매 및 결제 방식을 인기 모바일 게임 쿠키런이 그대로 차용했다며 데브 시스터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또 한빛소프트는 자사가 특허를 낸 게임 플레이 방식을 게임 뮤지엄의 UNI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또한 캡콤이 코에이 테크모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들어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특허 분쟁에 참전한다면 상황은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의 개별 섹션으로 진행된 게임 관련 법령 리뷰에서는 게임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무게중심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변화됐다며 국내 게임사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특히 특허권 분쟁을 일삼는 대형업체의 공격이 거셀 것이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특허 출원 여부를 미리 조사한 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게임 서비스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은 산업의 성장 및 글로벌화와 맞물려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특허권이 게임 산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내 게임 업체들도 특허권 분쟁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